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의하면 8세 이하 자폐 어린이는 2000년 150명 중 1명에서 2023년에는 36명 중 1명으로 31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970년 10,000명 중 1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어찌 그리 급격히 증가하는가에 대해 과학자들은 여러 각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2015년 미국 의사협회 JAMA 논문은 급격한 유병률 증가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폐증을 정의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그에 따른 의사의 확정 진단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 부분은 과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진화적 불일치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자폐증 위험 유전자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인류 집단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폐는 발달 장애로 전형적인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폐증 환자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반복 행동과 과민한 감각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 증상은 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약함에서 강함까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1000개 이상의 유전적인 변이들이 관여하는 다유전 자성 질환입니다. 유전적 변이를 정상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자폐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1000여 개의 유전적 변이 대부분은 단일 염기 수준에서 변이입니다. 이들 SNP들은 집단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이며 다른 정신 및 감정 질환에 관련된 변이와 겹치기도 합니다. SNP 변이 대부분은 특정 유전자의 비암호화 지역에 있으며 그 효과 하나하나는 미미하지만 수십 수백이 모여 나타내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과학자들은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SNP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자폐증 위험 지수를 정합니다. 최근 자폐증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344개의 SNP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중 80개는 태아의 두뇌피질 형성에 중요한 유전자 60개의 발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변이였습니다. 여기에는 면역 조절, 지방산 대사, 라이보솜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유전자 중에는 조현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양극성 장애에 연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에딘버러 대학의 연구팀은 자폐증에 연루된 SNP 변이는 자폐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인에서 인지 능력과 지능 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고기능 자폐증 환자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일반인이 포함된 코호트에서 처음으로 일관성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관련된 SNP는 지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폐증 위험 SNP만이 그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일 염기 다용성 SNP는 작은 효과를 나타내는 변이입니다. 그런데 자폐증 발병에 큰 효과를 보이는 변이도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폭재수 변이인 CNV형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유전자 폭재나 재조합 과정에서 중복이 일어나면 3개 또는 4개로 될 수 있습니다. 결손이 생기면 1개만 남습니다. 이를 CNV라 하며 자폐증이나 조현병 위험 유전자들 중에는 CNV 카테고리에 드는 것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유전자라도 결손은 자폐증으로 중복은 조현병으로 나타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복이 자폐, 결손이 조현병인 거죠. 그리고 같은 유전자라도 활성이 정상보다 약하거나 강하면 자폐증이나 조현병으로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CNV에 의한 자폐증 발병은 후성 유전적 각인 오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성 유전 시리즈 동영상 중 뇌와 각인 유전자 편에서 그리고 유전자의 각인 오류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가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08년 크레스피 박사와 배드콕 박사는 자폐증 발생과 관련된 각인 유전자 두뇌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2개 중 하나만 쓰여야 하는 각인 유전자 중에서 아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전자 2개가 모두 다 쓰일 경우 자폐증이 나타나며 엄마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유전자가 2개 다 쓰일 경우 조현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가설로 발생 유전학적 상황 증거는 있지만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희귀변이 유전자에 의한 중증 자폐가 있습니다. 최근 지능지수 50 미만, 언어구사 능력 거의 없고 24시간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 새로운 카테고리로 정의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자료에 의하면
중증은 전 세계적으로 자폐인의 6.7%에 해당하며 미국에서는 25% 정도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어린이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한편 고도기능 자폐가 있습니다. 소위 사반트 증후군이라 하는데 발생 확률은 자폐인 중 10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전 세계인 통틀어 사번트 증후군 환자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암산, 기억력, 그림, 음악, 공간지각 등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한편 아스퍼거 신드롬도 서번트 증후군에 속하는데 발달 장애 없이 천재성을 나타냅니다. 다윈과 뉴턴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도 기능 자폐에는 SNP나 CNV가 관여합니다. 지금부터 자폐증의 증가를 설명하는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폐증은 인간화 두뇌혁명 과정에서 양성 선택된 유전자들의 활성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인류가 치루어야 할 대가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진화 11과 17에서 다루었습니다. 인간화 과정에서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CNV나 SNP 변이들이 양성 선택되었습니다. 진화 정신의학 이론에 의하면 이들은 개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유전자 네트워크 모듈 단위로 선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능이나 언어의 이해, 그리고 발성 네트워크 같은 것입니다. 현재 자폐증 유병률은 1 내지 2%이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폐 관련 유전적 변이가 집단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자폐증 환자에 대한 유전체 분석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자폐 케이스 중 산발적으로 발생한 디노보 변이에 의한 자폐가 10에서 30% 정도에 이릅니다. 이는 이상합니다. 기능이 망가진 유전자는 집단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과학자들은 나이든 아빠의 정자에서 유래한 변이를 의심합니다. 역학 데이터는 자폐 아이의 출산은 아빠의 나이와 상관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나이든 아빠의 정자에서 나타나는 산발적인 디노보 변이가 우리의 유전자 풀에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자폐 생쥐 모델을 이용하여 늙은 쥐의 정자에서 드노브로 발생한 새로운 CNV가 자폐 자식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19년 UCSD 연구진은 나이 먹은 사람의 정자에서 발생한 돌연 변이가 자식에게 전달되어 자폐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은 나이든 아빠의 정자에서 나타난 후성유전 변이가 자식의 자폐증에 일말 책임이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빠의 나이가 많으면 자폐 아이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는 역학 증거를 과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 그림은 자폐에 관계된 위험 유전자들의 발현이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일목에 보여줍니다. 자폐는 복합 유전 질환입니다. 유전성이 무려 80%에 이르니까요. 여기서 후성 유전은 자폐 위험 유전자의 쓰임새를 조절하며 발생 과정에서 태아 프로그래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폐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환경적인 요인은 아빠의 나이, 흡연, 엄마의 경우는 임신 중 감염, 환경 호르몬의 노출, 장내 미생물 등이 있습니다. 자폐는 남성에서 훨씬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흔히들 남자들은 자폐성 뇌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성호르몬이 다른 어떤 호르몬보다 자폐성 뇌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